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월 27일 오후인데요. 선거가 나흘 남았습니다. 나흘. 28일, 3월 1일, 3월 2일, 3월 3일 나흘 남았습니다. 4일부터는 사전투표를 들어가기 때문에 나흘 남았는데요. 2일이나 3일까지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끝납니다. 고고티가 보수이므로 그래도 이재명이 당선되는 걸 원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전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 쓰레기 자유우파 돈벌이 유튜버들이 부정선거를 되뇌이며 사전투표 거부운동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이 윤석열을 당선시키려면 사전투표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대단한 위기가 있고 지금 몰락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고고TV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보수는 개혁돼야 되며 중도층의 인정을 받아야 되며 탈진보를 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투표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윤석열의 폭주가 겁이 날 정도로 지금 뭐를 모르고 달려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묘한 게 아니라 고고TV가 보는 눈이 맞을 겁니다. 황교안을 보는 것 같아요. 4.15 총선을 폭망시키며 국민의 염원을 무시했던 황교안 플러스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쓰레기들의 그 폭주는 우리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게 하는 입법 권력을 200석이나 민주당에 갖다 바쳤죠. 이번에 윤석열의 폭주도 보면은 똑같은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전략 전술은 없어요. 없고 대장동만 두드리고 이재명의 정과 사범 또는 형보수지를 두드리면은 그것이 정권 탈환의 승인이라고 지금 계속 선거 남은 이때까지 네거티브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황교안은 개신교 신자로서 품위가 있었고 목소리도 저음이고 정치 신인이었죠. 검사 출신이었다. 정치 신인이 나와서 정권 심판론을 외치며 4.15 총선을 자유우파 유튜브 쓰레기하고 달려들었고 구태들을 다 깨어나가지고 달려들어서 대한민국과 우파 보수의 절망감을 가져온 게 황교안이었다. 그는 지금 부정선거 방지를 외치고 있다. 윤석열도 보면은 지금 나오는 것이 좌파 독재 타도 정권 교체를 갖고 나오고 있죠. 황교안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자유우파 유튜버 세력과 그 쓰레기들과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나이 드신 분들과 똑같죠. 지지받는 세력이. 황교안과 윤석열은. 그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요번에 윤석열한테 붙은 것은 또 20대 남자애들이 붙었죠. 이준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지하기 위해서 붙었는데 20대 남자애들이 나이든 60, 70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황교안도 처음에 나올 때 황교안이가 처음에 나올 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과정에서 대통령 직무 대행 대리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황교안의 인상이 반듯하니 국민들은 중도층은 황교안 저 사람이 이제 보수 정권을 개혁시켜서 보수 세력을 개혁시켜서 중도층의 소구력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이게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연단에 서고 태극기를 들고 다니고 성조기를 들고 다니는 그 관중들이 취해가지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선거가 뭔지도 모르고 민심이 뭔지도 모르고 폭망을 시켰다는 것이죠. 역시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윤석열이 처음에 갖고 나온 것은 정의와 공정이었는데 선거 나흘을 남겨놓고 보니까 정의와 공정은 없고 자기한테 부정적인 것은 다 거짓말이라 그러며 대장동 하나 두드리고 이재명한테 100% 네거티브만 하고 있더라. 국민은 윤석열한테 묻고 있더라. 도대체 당신의 정의는 뭐냐? 조국을 친 것은 정의와 공정을 위해서 그렇다 치지만은 당신의 와이프와 당신의 장모와 당신은 도대체 정의와 공정이 있는 사람인가 하고 중도층은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기를 고고TV는 보수는 결집이 되기 때문에 중도층에 대한 소고력으로 중도층을 잡아야 한다 그랬죠. 황교안과 윤석열은 처음에 나올 적에 정치개혁을 하겠다, 중도층한테 가겠다, 좌우를 통합하겠다고 똑같이 말을 했죠. 그러나 지금 선거 나흘을 남긴 기간을 보니까 두 놈 다 중도층이 어디 있어? 전라도가 어디 있어? 우리 세력만 잡으면 이길 수 있다 하고 아주 발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아요. 둘이 말을 구사하는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황교안이는 대중연설을 광장에서 해서 했었죠. 광장이 어디예요? 광화문이었어요. 태극기 세력과 어울리며 성조기가 등장하고 이스라엘까지 등장했죠. 근데 윤석열은 그거를 그래서 패배했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윤석열을 좌지우지하는 국힘 뜰거지들의 전략은 광화문으로 나가지 말자 하면서 지금 골목 유세를 하고 있죠. 스트리트 유세. 그게 국민들한테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재명은 광장 유세를 합니다. 광장이라는 것은 넓다 보니까 꽉꽉 차질 않았고 듬성듬성 있다 보니까 대중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윤석열에 가는 것은 골목 유세, 스트리트 유세죠. 거기 가면은 그냥 좁으니까 쭉 사람이 늘어서가 있어가지고 대단히 많이 보인다는 착각을 국민들에게 갖게 되고 그 전시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아주 치졸한 선거 방법이다. 대중은 광장에서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며 대중은 광장 민주주의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광화문에 지금 나갈 수도 없고 또 광화문에 가면은 태극기 부대와 연결됐다고 소리를 들으니 골목 유세를 하는데 그 골목 유세 보면은 과거 태극기 부대들과 자유우파 유튜버를 따라다니는 틀딱틀리들이 운집을 한다는 것이죠. 황교안은 항상 그랬어요. 친북 정권 물러가라. 좌파 독재 물러가라. 반미 정권 물러가라. 주사파 운동권을 절단시키자. 공산당 물러가라. 사회주의 물러가라. 좌익 물러가라. 주사파 물러가라. 태극기 우파 유튜버와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하고 똑같이 되뇌었죠. 그런데 2년 후 다시 등장한 윤석열도 똑같은 걸 외친다는 거죠. 이젠 더 이상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친북 좌파 반미 운동권 주사파 이거는 입에 물고 다니고 문재인은 히틀러와 같다. 무솔리 정권과 같다. 문재인은 부동산 폭등을 일부러 폭등시켰다. 또 재건축 재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은 서민들이 재개발 재건축 해가지고 아파트를 갖게 되면은 보수화가 되니까 일부러 재건축 재개발을 안 하게 했고 부동산 값을 일부러 폭등시켰다. 국민을 고통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폭등시켰다. 또 이준석과 윤석열은 광주에 가가지고 광주 복합 쇼핑몰이 없는 것은 민주당이 광주 시민을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불편하게 해가지고 길들이기 위해서 정권 기반 유지를 위해서 광주 복합 쇼핑몰을 인정 안 해준 거다. 지금 가만히 보면은 선거 나흘 남겨놨는데 윤석열이고 황교안보다 더 강하게
더 그냥 폭력적으로 질주를 한다는 거죠. 물론 정권 교체 욕구에 강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자유우파 유튜브를 따라다니는 틀딱털려들은 그게 평생의 신념이야. 박근혜 탄핵된 다음에. 그러나 그걸 어디로 갖고 갈 거냐? 그 열기를 정권 교체의 열기를 어디로 갈 거 아니야? 갖고 가느냐? 중도층으로 갖고 가야 되고 여성으로 갖고 가야 되고 수도권으로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실패하고 있다. 응?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오면은 새롭게 대권을 항류하는 사람이나 항류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국민들은 저 사람이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으니 그 당을 개혁하면서 우리 중도층 정치의 진영으로 싸우는 정치의 혐오스런 염증을 느끼는 우리한테 다가오기를 바랬는데 윤석열은 반대로 갔다는 소리죠. 극성 우파들 국민의 꼴통 지지자들만 지금 결집을 시키고 있다. 그렇죠.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은 없고 거기다가 더한 게 이제 20대 남자애들을 받았는데 그래봐야 그건 큰 영향이 없는 것이다. 중도층은 30%가 된다. 이렇게 따지면 50%가 돼요. 그러니 국민들은 그래서 윤석열이 우리한테 해줄 게 뭔데? 우리 중도층한테 뭐고 그 좌우 싸우는 그런 사람이 실은 우리 국민들한테 해줄 게 뭔데 하고 묻고 있는 것인데 윤석열이 거기에서 내놓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100% 네거티브만 하더라. 이재명 대장동 또는 이재명 뭐 법카 이재명 가족 문제 그런 것만 들고 나오더라. 그거하고 대선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것이죠. 대장동은 물론 상관이 있지만은 그래서 국민들은 윤석열한테 묻기를 너 네거티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너 능력을 그러면 비전을 보여다오 한다는 거죠. 지금 신물나는 정치 그것을 국민들은 수십 년부터 고치라 그러는데 김영삼이가 고치고 개혁한 다음부터 한 번도 안 고쳤다. 30년 동안.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놈은 실행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은 정치 계획을 한다 그러고 다당제를 한다 그러고 결선 투표제를 한다 그러고 중임제 개헌을 한다 그러고 이러고 있으니 과연 중도층들이 누구한테 눈길을 돌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며칠 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 김종인 씨 그 어른실이 국민의 힘당을 만들어 놓고 광주에 가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전라도에 힘을 들이며 약자와의 동행을 하고 그래서 4.7 보선을 이기고 보수를 개혁시키고 정치를 개혁시키려고 그랬는데 그걸 한순간에 버려버리고 똥통에 빠진 놈이 바로 윤석열이라는 놈이란 것이죠. 국민이 원하고 고고TV도 원합니다. 이 갈등과 저거의 이 정치를 끝내야 되는데 조건은 하나 있어. 문재인도 집어넣어야 돼 일단은. 그런데 저거와 갈등 구조를 끝내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데 윤석열이 가는 것은 100% 네거티브고 검찰공화국을 만들려 그러며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으니 시장 자유경제가 뭔지도 모르고 외치고 있으니 갈등과 저거의 대결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게 일반 중도층이나 여성층이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는 대통령 후보는 후보대로 갈등과 적외와 네거티브만 쏟아내고 있고 윤석열이라는 놈은 물론 이재명도 그렇죠. 근데 이재명은 거짓말이라도 미래 버전을 내놓고 있어요. 정치개혁에 대해서. 근데 윤석열은 100% 네거티브와 때려부시자는 것뿐이 없어. 과거를 갖다 때려부시자. 문재인 5년을. 그런데 거기다가 젊은 당대표도 역시 갈등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다는 것이죠. 정권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갈등 구조 가지고는 절대 정권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 이준석이도 보면은 그렇게 한철수를 짓밟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중도층이 어떻게 보겠어요? 의식 있고 상식 있는 20대 30대들이 이준석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저거 안 되겠네. 그런 거를 갖다가 불식시키고 그런 정치 구도를 깨버리라고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고 정치개혁을 하라고 그랬는데 선거 때 되니까 그런 건 싹 없어지고 당대표란 자가 젊은 자가 말에서 나오는 것은 경망스럽고 안철수를 밟아버리려고 그러고 자기 대표가 자기 당 후보가 형편없는데도 그걸 억지로 실드치고 가자 정권 교체 이재명한테 정권 뺏고 문재인한테 정권 뺏고 안철수를 밟아버리자 이러니 안철수는 제가 중도 좌파라 그랬죠. 그죠? 그 좌파라는 것은 문재인과 박원순이 협조했기 때문에 좌파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장 경제로 좌우의 논리로 들어가면은 안철수는 중도 보수 쪽이에요. 그리고 안철수는 이번에 대선 선거운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보수 쪽 스탠스를 갖고 나와요. 근데 안철수를 지지하는 자들이 대개윤과 극우들을 제외하고 합리적 보수나 중도층들은 안철수에 대한 소구력이 있다고. 안철수 좋아한다고. 그러면은 이준석이 안철수를 그렇게 밟아버리고 오늘 같은 경우 윤석열이가 안철수 때문에 단일화가 결렬됐다고 뒤집어 씌우는 순간 중도층들이 안철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준석과 윤석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말이죠. 중도층이 달아나겠죠. 안철수는 중도층에서 많이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번 주에 나오는 주사를 보면은 리얼미터도 저번 주가 2월 넷째 주 2월 넷째 주에서 리얼미터, 한국갤럽, MBS 조사가 전부 다 이재명이가 중도층에서 앞서가 놓고 윤석열을 중도층에서 역전하는 결과가 나오더라. 2월 둘째 주까지는 2월 첫째 주, 둘째 주에서는 윤석열이가 중도층에서 어떤 거는 많게, 어떤 건 적게 이재명한테 앞섰는데 2월 넷째 주에서 21일부터 6일까지 발표한 거 보면은 이재명이가 중도층에서 어떤 건 막 이재명이가 윤석열 15%도 앞서가고 2, 3% 앞서가고 역전 현상이 나오더라. 중도층도 그렇고 보수층도 그렇고 탈진보도 그렇고 정권교체 욕구가 강해요. 강한데 윤석열의 입과 윤석열은 매일 망언이야. 매일 망언이라고. 그 실제적으로 그거는 극우들이나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들이나 이대남 일부가 잘한다 그러지만은 나머지들은 그 매일 망언이라고 알고 있다고. 윤석열의 그 거칠은 입과 이준석의 불안한 눈빛, 이제 이준석이 불안한 눈빛으로 넘어가더라고. 이준석의 불안한 눈빛과 거친 말투가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정권 교체의 길을 멀게 하고 있다 하는 게 고고TV와 지식인들의 제대로 된 평론가들의 평가예요. 그러니 중도층은 이재명을 찍을 수 없고 윤석열이가 저럴 줄은 몰랐다. 저 정도일 줄 몰랐다고 사표를 던져버리면은 윤석열한테 불리하게 되죠. 그런데 대개윤들과 쓰레기 자유우파 유튜버들은 중도층 필요 없어. 우리만 뭉치면 이겨 그러는데 4.15 총선 때 다 뭉쳤잖아요. 근데 대패했죠. 지금 현재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진보가 몰락할 것을 회생시킨 게 윤석열이에요. 요번에. 그런데 중도층의 사표가 나오고 정치의 혐오증을 가진 사람들이 사표가 나오면은 윤석열이 유리할 것 같다? 그건 노인들 생각이고 우리가 인구 세대가 제일 많아? 그건 노인들 생각이고
응? 좌파 결집은 항상 우파 결집보다 더 강했다는가요? 저라고 왜 윤석열을 지지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벌어지는 거 보면은 내가 유승민 경선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 말이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으니까 저도 모골이 송연해요. 응? 윤석열이가 하는 행동은 황교안은 샌님 같았고 윤석열은 뒷골목 조폭 같지만은 공통점이 있어요. 응? 윤석열이가 지금 가는 곳에 태극기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고 하지 말라 그래도 또 성조기도 등장하기 시작했어. 띄엄띄엄. 나이 드신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김종인 씨가 한 게 뭐예요? 4.7 보선의 승리까지. 태극기 고대 아스팔트 세력하고 절연. 그리고 자유우파 유튜브하고 절연. 보수 개혁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전라도를 찾아가면서. 근데 그 쓰레기 자유우파들이나 아스팔트 세력이 지금 화려하게 부활을 했어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황교안이 1년 6개월에 자한당, 윤석열의 국민의당, 국민의힘 6개월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뒤집어지고 있어요. 제가 보는 느낌은. 윤석열이는 정권 교체만 외치고 있고 독재 타도만 외치고 있고 공산당 타도만 외치고 있고 황교안도 그랬어. 그러니까 선거 4.15 총선 전에 한 달쯤 남겨놓고 민주당에서 갖고 온 프레임을 갖다가 대치게 한 게 뭐예요? 응? 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왔죠. 요번에도 똑같은 거죠. 요번엔 뭐라 그래요? 반문연대 정권 교체하니까 민주당에서 반윤연대로 가버리고 응?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를 들어가고 정치 개혁을 들어가고 있잖아요.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